여러분 안녕하세요. 탐나는 주식 2PM 이주호. 박민영입니다.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좀 지나가고 나서 이제 6월도 절반이 지났잖아요. 그런데 지나간 절반보다 이제 6월은 남아있는 절반에 중요한 주요 이벤트들이 가득 있어서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일까요? 오늘 시장 영 힘이 없네요. 오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. 최근에 시장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지수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사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상태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니까 제가 지금 내려오기 직전에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3조 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아무리 장중이라지만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에서 거래를 이렇게 하나 싶은 날도 거의 없었던 것만큼 굉장히 힘이 없는 시장이 지수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정말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시장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지수 전반적으로 좀 힘도 없고 거래도 없고 관심도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희 방송 지켜보세요, 여러분. 힘 좀 딱 빼시고 순응하면서 시선만 채널을 고정하시면 저희 시간에 최영동 대표님 종목 매일같이 수익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이렌텍은 10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. 오늘은 또 네 박자 종목에서 신준섭 팀장님께서 가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거니까요. 그냥 편안하게 힘 빼시고 즐겨주셔도 되는 2PM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그러면 이런 2PM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네.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.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매일 비슷한 시황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라는 악재, 거기에다가 금리는 인하될 것 같다는 기대감, 이런 호재, 이런 악재와 호재를 매일매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큰 폭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코스피가 0.4% 하락의 약보합권,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약보합권까지 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이 0.21% 정도의 하락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. 코스피 시장을 누가 짓누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종별로 먼저 살펴보자면 운수창고 업종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. 항공주가 하락하면서 운수창고 업종이 2% 넘게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. 한국전력이 하락하면서 전기가스 업종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. 그 다음으로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을, 그 업종들을 보자면 종이 목재, 전기가스, 의료 정밀, 비금속 광물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뭐 화장품 기업들도 최근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여기에다가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좀 주가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화학 업종에서도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자동차는 또 잘 가면서 자동차 업종 지수는 오늘 상승하는 업종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. 자,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은요, 그래도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그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닥 150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낮습니다. 그 말은 이 코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, 자, 바로 이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나타나고 있죠. 신라젠 잘 올라가고 있고요. 헬릭스미스는 0.05% 보합권이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 보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도 오늘은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 이 가운데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민영의 거가 한번 정리해 줄게요. 네, 오늘 빨간불 켜고 잘 가는 종목들 당연히 시장 속에 숨어있기 마련이죠. 열어보겠습니다. 넷마블, 나이스 평가 정보, 나스미디어 꼽아봤습니다. 넷마블 오늘장 탄탄한 움직임을 오전부터 보였었죠. 출발할 땐 7% 정도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좁혔습니다. 그럼에도 한 4에서 5% 상승을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. 7개 대제, 이 한국과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매출 1위 작품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. 일평균 매출이 한 15억 수준에서 41억 원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번 달 말이죠. BTS 월드 모멘텀까지 안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장 126,500원 기록하고 있네요. 첫 번째 종목 꼽아봤고요. 두 번째는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되겠습니다. 정부가 혁신금융 가속화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핀테크 관련한 기업들 종종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나이스 평가 정보도 오늘장 분위기를 더 강하게 타고 갑니다. 최근에 13,000원대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
오늘은 18,950원까지 갔었는데요. 지금 상승폭 좁혔음에도 7% 유지되고 있고요. 18,3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수급도 나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의 추이도 우리 지켜보는 거 필요할 것 같네요. 자, 나스미디어 보겠습니다. 자회사 모멘텀을 안고 있죠.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회사의 상장이 허가가 떨어지면서 자회사 상장에 따른 가치 부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나스미디어 그동안 좀 주춤하면서 시장에 힘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. 55,500원대에서 지금 탄력을 잃었다가 지금 40,000원권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오늘 4% 정도 올라가네요. 47,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분과 전화 연결해서 이 중에 살만한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입니다. 대표님 나와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세 종목이었는데요. 넷마블, 나이스평가정보, 나스미디어. 이 중에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가 있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세 종목 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,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앞서서 언급하셨듯이 동사가 출시한 게임에 대한 이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, 또 개별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BTS에 대한 이슈들까지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.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상당 부분 뭐라 해야 될까요? 뭐 핀테크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사가 지금 행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에서 독보적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세 종목 중에서 좀 연속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좀 기인을 해가지고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점수를 좀 높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 쪽에 한 표를 좀 던져드리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광고 채널에 대한 확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뭐 기존에는 뭐 신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TV 쪽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뭐 인터넷 부분이라든지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가 좀 활발하게 영업을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다.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성장성 자체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2분기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시장에서 2019년도 2분기 실적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었을 때 뭐 직전 연도 동기 대비 한 10% 내외의 성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좀 늘렸을 때 그리고 오늘과 같이 60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동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죠. 2016년도에 자회사로 편입한 플레이D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. 5월 달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결 자체가 좀 통과가 됐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날짜가 잡힌 상황들은 아니지만 플레이D에 대한 이제 상장이라겠죠.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 부분들까지 좀 굵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쯤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크게 늘렸다.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반등하는 2차 모멘텀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오늘 이 세 종목 중 오늘자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좀 눈여볼 만한 종목으로서 나스미디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스미디어 한번 짚어봤고요. 저는 또 나름대로 궁금한 게 어제도 AS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6월 3일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던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10거래를 연속 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한 종목을 이렇게 매일매일 짚어보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매일 올라가니까 이거 좀 AS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잠깐 해주시겠어요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이렌텍 포인트가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뭐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뭐 연일 지금 양봉을 좀 만들어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2%대에 대한 강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레벨업은 좀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시간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타이밍 자체가 단기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 밴드 내에서의 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되면은 상승 밴드를 과연 어느 시점에서 돌파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6,500원대를 가볍게 돌파를 시킨 상황이고요. 6,500원 돌파시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 밴드에 대한 높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1차 밴드와 2차 밴드의 상단까지
4,000원대까지 다 올라간 상황입니다.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눌리는 것도 감안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지금 가격대에서 5일선을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부분에 대한 이제 비중 부분이겠죠. 비중 부분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해줘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7,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겠죠.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타이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요.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영동 대표가 그 주식을 팔라는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는 좀 팔아도 되겠다. 수익 실현해도 되겠다. 물론 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. 자,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종목들 짚어봤는데 또 한 가지 종목을 저희한테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좀 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보실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넥라인 자체가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. 뭐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도 11월 달에 저점 자체가 12,850원이었고요. 그리고 돌파되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4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1차적으로 26,000원, 27,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차례대로 밀리는 과정에서 최근에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4월 달에 고점 부분들 그리고 5월 달에 발생했었던 고점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어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다.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매수로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는 관점이고요.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특히 헤드램프 쪽에서 전문 기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, 기아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SL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. 두 번째 부분들은 일단은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SL 독보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이러한 급격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SL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동사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. 그동안에는 헤드램프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단순화된 부품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센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탑재가 이루어지면서 고성능화에 대한 이제 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SL이 하나에 대한 헤드램프를 생산하셨을 때 그동안에는 뭐 100원 정도로 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뭐 200원, 300원씩 그런 고성능화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품질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장에 대한 속도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가파르게 진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지금 자리 정도 의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 28,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. 뭐 손절량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눌림목 구간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22,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SL이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L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제2의 이렌텍이 되길 간절히 한번 바라볼게요.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님과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봤네요. 주말 잘 보내세요, 대표님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